안녕하세요. 구남중학교 3학년 학생들 여러분. 선생님이 왜 자꾸 똑같은 옷을 입고 나오지? 라고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지금 이 시간에 여러 개의 영상을 한꺼번에 찍어서 그렇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러면 우리가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오늘은 연습을 해보겠다고 했는데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물 하면 H2O, 그리고 수소 하면 H2, 그리고 질소하면 N2. 이렇게 우리가 화학식을 어느 정도 익혔다면 화학 반응식을 쓰는 거는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큰 덩어리 규칙들을 지켜주면 되는데요. 가령 분자의 앞에 숫자에는 1, 2, 3 이런 자연수가 와야 된다라는 그런 규칙들이 있었죠. 그런 규칙들만 잘 만족시켜 준다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한번 연습하러 가볼까요? 고고싱! 네, 이어서 화학 반응을 나타내는 화학 반응식 단원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들어가기에 앞서 1단계는 화학식에 익숙해지기였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다음 단계인 2단계 화학식 규칙 습득하기와 3단계 화학 반응식 규칙 습득하기였습니다. 2단계 화학식 규칙 습득하기에서는요, 크게 4가지의 규칙이 있었는데요. 물질은 원자 조합이 안정한 상태를 이루려고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물의 경우에는 수소 2개 그리고 산소 1, 이렇게 원자 조합이 안정한 상태였다겠죠. 산소도 산소 원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2개가 있어야 안정했습니다. 두 번째 규칙은 하나의 분자당 원자 1개일 땐 1을 생략한다고 했는데요. 물의 경우의 화학식이 H2O1이 아니라 H2O, 그 다음에 암모니아도 마찬가지로 N1H3가 아니라 NH3 이렇게 써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 번째 규칙에서는 2개부터는 아래 첨자로 적어준다고 하였는데요. 물의 경우 H2O를 쓸 때 2가 수소 뒤에 아래 첨자로 적혀져 있죠. 이처럼 분자 속 원자 개수에 따라서 아래 첨자로 표현을 해줍니다. 네 번째 규칙에서 화합물일 땐 한글식과 화학식이 거꾸로였는데요. 염화나트륨의 경우 한글식은 염소 플러스 나트륨이지만 화학식에서는 거꾸로 NaCl라고 말을 해줍니다. 다음 화학 반응식 3단계 화학 반응식 규칙 습득하기를 해보았었는데요. 첫 번째, 반응물과 생성물끼리는 플러스로,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에는 오른쪽 화살표를 통해서 화학 반응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이때 오른쪽 화살표를 등호를 대신해서 쓰는 것은 안 된답니다. 물을 예시로 들어보게 되면 수소 더하기 산소는 오른쪽 화살표 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 말은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물이 생성됩니다 라는 뜻이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글식이 아니라 화학식으로 나타내야 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화학식에 익숙해지는 단계가 필요했었죠. 수소는 H2, 산소는 O2, 물은 H2O였습니다. 그러므로 H2 플러스 O2 오른쪽 화살표는 H2O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규칙, 화학 반응 전후에 원자 종류와 수가 같아지도록 개수를 맞추세요 였는데요. 일단 H2 플러스 O2가 H2O가 되는 반응식에서는 반응 전에는 수소가 2개, 반응 후에도 수소가 2개, 그러나 산소는 반응 전에는 2개지만 반응 후에는 하나가 있죠. 이때 산소의 개수가 서로 같지 않으므로 반응 후 산소 개수를 2로 맞춰주기 위해서 H2O 앞에 2를 써줍니다. 그렇게 되면 반응 전의 수소 원자 개수는 2개, 반응 후의 수소 원자 개수는 2 곱하기 2를 하여 4개가 되죠.
그러면 이번엔 수소의 개수가 맞지 않게 되니까 이번에 수소 분자 앞에 2를 써줍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수소 원자가 반응 전에는 2 곱하기 2를 해서 4개, 반응 후에도 2 곱하기 2를 해서 4개였죠. 마찬가지로 산소도 반응 전에는 원자 개수가 2개, 반응 후에는 1 곱하기 2를 해서 2개, 이렇게 최종적으로 모든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아지면 화학 반응식을 완전히 작성한 것이 됩니다. 이어서 오늘의 수업 목표는요, 이 화학 반응식에 좀 더 익숙해지기 위해서 연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화학 반응식 규칙 3가지가 왼쪽에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리가 물을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 수소 더하기 산소가 오른쪽 화살표 물, 즉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되는 식을 오른쪽과 같이 썼었다, 그쵸? 다른 화학 반응식도 이 규칙에 따라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암모니아 생성 반응의 화학 반응식을 써볼까요? 암모니아는 질소와 수소가 반응하여 생성된답니다. 그러면 이를 두 번째 규칙에 따라 화학식으로 나타내 볼까요? 질소는 N2, 수소는 H2, 암모니아는 NH3. 이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응 전의 질소 개수는 2개, 반응 후의 질소 원자 개수는 1. 어라, 지금 질소 원자 개수가 반응 전후에 다르죠. 반응 후에 질소 원자 개수를 2개로 맞춰주기 위해서 NH3 앞에 2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반응 전 질소 원자 개수가 2개, 반응 후의 질소 원자 개수도 2개. 그런데 수소는 반응 전에 원자 개수가 2개, 반응 후의 원자 개수는 2 곱하기 3을 해서 6개가 됩니다. 그렇다면 반응 전에 수소 원자 개수가 적으니까 H2 앞에 3을 써줍니다. 그러면 반응 전에 질소 원자 개수가 2개, 반응 후의 질소 원자 개수도 1 곱하기 1을 해서 2개, 반응 전에 수소 원자 개수는 2 곱하기 3을 해서 6개, 반응 후의 원자 개수는 3 곱하기 1을 해서 6개. 이렇게 반응 전후에 질소와 수소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게 맞춰주면 됩니다. 다음은 메테인 연소 반응의 화학 반응식을 한번 살펴볼게요. 연소는 탈 물질과 산소가 불 위에서 반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메테인 연소 반응도 메테인이 산소와 함께 불 위에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테인과 산소가 반응물이 되는 것이고, 이들이 반응하게 되면, 즉 연소하게 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이 됩니다. 이를 두 번째 규칙에 따라 화학식으로 써주게 되면 메테인은 CH4, 산소는 O2, 이산화탄소는 CO2, 물은 H2O니까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자 종류와 수를 같게 맞춰줘야 되는데요. 반응 전에 탄소 원자 개수는 1, 반응 후에도 1. 그렇다면 수소는 반응 전에 4개, 반응 후에는 2개. 지금 수소 개수가 반응 후에 적네요. 그러면은 이 수소 원자 개수를 4개로 맞춰주기 위해서 반응 후에 H2O 앞에 2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반응 전에 탄소 원자 개수는 1, 반응 후에 1. 수소 원자 개수는 반응 전에 4개, 반응 후에는 2 곱하기 1을 해서 4개. 그렇다면 산소는 반응 전에 2개, 반응 후에는 2개 더하기 1 곱하기 2를 해서 총 4개가 됩니다. 그렇다면 반응 전에 산소 원자 개수가 적네요. 4개로 맞춰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반응 전에 O2 앞에 2를 붙여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아졌는지 살펴볼게요. 반응 전에 탄소 원자 개수는 1, 반응 후에도 1. 수소 원자의 반응 전 개수는
4개. 반응 후에는 2 곱하기 2를 해서 4개. 산소 원자는 반응 전에 2 곱하기 2를 해서 4개. 반응 후에는 2 더하기 1 곱하기 2를 해서 4개. 그러면 최종적으로 모두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시는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의 화학 반응식인데요. 과산화수소는 산소와 물로 분해가 됩니다. 과산화수소는 물보다 산소가 과하게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물은 H2O죠. 과산화수소는 H2O2입니다. 그래서 과산화수소를 H2O2, 산소는 O2, 물은 H2O로 바꿔주면 다음과 같습니다. 반응 전후 원자 종류와 수를 일치시켜주기 위해서 반응 전의 수소 원자 개수는 2개, 반응 후에도 2개, 반응 전의 산소 원자 개수는 2개, 반응 후에는 2 더하기 1을 해서 3개. 지금 개수가 뭔가 맞지 않네요. 그런데 반응 전의 산소는 2 곱하기 숫자를 해야 하므로 항상 짝수가 되어야 하죠. 그렇다면 반응 후에도 짝수로 맞춰주기 위해서 H2O 앞에 2를 붙여볼까요? 그러면 반응 전의 수소 원자 개수는 2개, 반응 후에 수소 원자 개수는 2 곱하기 2를 해서 4개죠. 그러면 반응 전의 수소 원자 개수가 적네요. 이 원자 개수를 4개로 맞춰주기 위해서 반응 전 과산화수소 H2O2 앞에 2를 써줍니다. 다시 한번 원자의 종류와 수를 살펴볼게요. 반응 전의 수소 원자의 개수는 2 곱하기 2를 해서 4개, 반응 후에도 2 곱하기 2를 해서 4개네요. 산소는 반응 전에 2 곱하기 2를 해서 4개, 반응 후에는 2 더하기 1 곱하기 2를 해서 4개. 이렇게 최종적으로 수소와 산소 원자의 종류와 수가 맞춰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탄산나트륨과 염화칼슘이 반응하는 화학 반응식을 써보겠습니다. 탄산나트륨과 염화칼슘은 반응하여 탄산칼슘과 염화나트륨으로 생성이 되는데요. 탄산나트륨, 여기서 우리 한글식과 화학식은 거꾸로 쓴다고 했죠. 탄산은 CO3고요. 나트륨은 Na입니다. 그러면 화학식은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NaCO3. 그런데 이게 정확히는 NA가 2개, CO3가 1개 있어야 안정하기 때문에 Na2CO3로 쓰게 됩니다. 염화칼슘. 염화는 염소화의 줄임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염소는 Cl, 칼슘은 Ca. 그러면 화학 반응식은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CaCl.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염소가 2개, 칼슘이 하나 있어야 안정하므로 CaCl2 이렇게 화학식을 써줍니다. 탄산칼슘은 탄산이 하나, 칼슘이 하나 있어야 안정하므로 CaCO3라고 써주고요. 염화나트륨은 염소가 하나, 나트륨이 하나 있어야 안정하므로 NaCl이라고 써줍니다. 이를 화학식으로 다시 한번 나타내보면 Na2CO3 플러스 CaCl2는 반응하여 CaCO3 플러스 NaCl이 됩니다. 이제 반응 전후의 원자 종류와 수를 맞춰볼까요? 이때 혼동하면 안 되는 게 탄소와 산소를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CO3 이거를 한꺼번에 봐야 합니다. 이를 기억하고 한번 살펴볼까요? 반응 전에 나트륨은 원자가 2개 있습니다. 그런데 반응 후에는 하나 있네요. 그렇다면 이걸 맞춰주기 위해서 반응 후에 NaCl 앞에 2를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식과 같이 되는데요. 한번 원자 종류와 수를 맞춰보겠습니다. 반응 전의 나트륨 원자의 개수는 2개,
반응 후의 나트륨 원자 개수는 1 곱하기 2를 해서 2개. 반응 전에 탄산의 개수는 1. 반응 후에 탄산의 개수도 1. 반응 전에 칼슘 원자의 개수는 1. 반응 후에 칼슘 원자의 개수도 1. 반응 전에 염소 원자 개수는 2개. 반응 후에 염소 원자 개수는 1 곱하기 2를 해서 2개. 그러면 이렇게 반응 전후 원자의 종류와 수가 완전히 맞춰지게 되었네요. 이렇게 우리가 5가지의 화학 반응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화학식에 익숙해진 후 화학식과 화학 반응식 규칙을 잘 습득하였다면 방금과 같은 과정이 어렵지 않게 따라올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화학 반응식을 작성하는 것이 익숙해지려면 여러 번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수업이 끝나도 꼭 정리하는 시간을 따로 가진 후 교과서를 살펴보면서 한 번 더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수업 목표는 화학 반응식 연습하기였는데요. 같이 연습해 본 것을 구글 클래스룸에 작성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구글 클래스룸에서 작성한 것은 모두 출결에 반영되니 이번 시간에도 꼭 작성하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단원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이때까지 여러분들 잘 따라왔는지 한번 자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연습을 해봤는데 어땠나요? 아직도 어려운 친구들이 있다면 따로 시간을 내어서 교과서에 있는 화학 반응식들을 살펴보고 곰곰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소단원 1을 마무리할 차례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뭐가 있었는지 한번 요점 정리들을 해볼까 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